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요즘 정말 화제인 책이죠. 이재명 전 대표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. 네, 이게 출간되자마자 사회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바로 올랐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오마이북 출판사에서 2025년 4월 15일에 나왔죠. 관심이 뜨겁습니다. 그렇죠. 이 책이 그 2024년 12월 3일, 일부에선 내란의 밤이라고도 부르던데요. 그때 비상계엄 선포 시점부터 해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.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죠. 그 시간을 저자 본인의 시각으로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. 그 경랑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의 생생한 기록이니까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책 소개나 목차, 또 출판사 서평 같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, 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걸 들어보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볼 만 하겠다. 혹은 나랑은 좀 안 맞겠다.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좋습니다.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네. 일단 책 소개를 보니까 정말 그 긴박했던 순간들의 막전막후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 비상계엄 딱 선포됐을 때 국회로 가면서 유튜브 라이브 켜셨잖아요. 아, 네네. 기억납니다. 왜 그걸 켰는지. 또 국회 담 넘고 막 본회의장 들어갔던 순간들. 그렇죠. 화면으로도 굉장히 긴박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리고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집회에서 눈물 흘리신 이유 같은 거.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, 그 배경 같은 걸 저자 본인 목소리로 직접 설명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왜 그런 판단을 했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속마음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냥 뉴스 기사로는 알기 어려웠던 부분들이겠네요. 네, 심지어는 미국 쪽 오판을 막으려고 물밑에서 접촉했던 그런 이야기들.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. 이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결국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. 그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려는 의도 같아요. 그 제목 자체군요. 결국 국민이 합니다. 네, 그렇죠. 모든 경험과 이야기가 그 메시지로 수렴되도록 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이런 정치적인 격변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저자 개인의 삶? 또 정치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꽤 솔직하게 담겨 있다고 해요. 네, 맞아요. 그 2024년 1월에 피습 사건이 있으셨잖아요.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나 그 이후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도 좀 담겨 있고요. 네.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소년공 시절부터 인권 변호사 거쳐서 정치인이 되기까지 그 인생 전체를 좀 돌아보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정치인으로서의 기록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나 그 뿌리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군요. 네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에도 엿볼 수 있다고 하고요. 그럼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?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. 네. 그 목차 정보를 보면요. 대략적인 흐름이 보이는데요. 일단 1장하고 2장. 여기가 이제 말씀하신 그 내란 관련 사건들, 그 긴박했던 시간들을 다루는 것 같아요. 막전막후 이야기들이겠죠, 주로. 네,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먼저 나오는군요. 아무래도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니까요.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방금 얘기 나눈 저자의 어떤 정치 인생, 그리고 철학, 그 개인적인 이야기와 정치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깊이 다루는 것 같고요. 과거 회고와 성찰 부분이군요. 네. 근데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들이 지금의 정치관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려는 구성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마지막 4장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. 회복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고요? 맞습니다. 과거 사건 분석하고 개인적인 성찰을 거쳐서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는 거죠. 경제, 민주주의, 산업, 국방, 심지어 기후위기까지 꽤 구체적인 분야들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. 단순히 과거 회고록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까지 제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출판사 서평에서도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혔는데 좀 인상적이었어요. 내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구해낸 위대한 국민들의 빛의 혁명,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. 이렇게요.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군요. 그 기록의 필요성. 네.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재현,
이 두 가지를 다 담아내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 책,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그러니까 최근 한국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그 현장, 가장 깊숙이 있었던 당사자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기록이고요. 네, 그렇죠. 거기에 더해서 저자 개인의 어떤 소회나 정치 철학,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이걸 다 담아낸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적어도 책 소개나 목차 정보상으로는 그래요.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그 격동의 시기 이면에 진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주요 정치인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 생각이 궁금하다면 이 책이 좀 직접적인 저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주제와 저자의 해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겠죠.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. 저자는 국민이 이루어낸 빛의 혁명을 기록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다고 했잖아요. 아마 이 책을 통해 그 기록과 저자의 관점을 접하고 나면 뭐랄까 당신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어야 할까?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이 책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.